당신은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말하지 못했던 순간, 누군가 당신을 오해했는데 해명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시간, 분명히 잘못한 건 상대방인데 당신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했던 날들,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이 때문에, 혹은 그저 책임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를 삼켰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이 흔들렸으니까요. 당신의 뒤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혹은 당신을 믿고 있던 누군가든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았습니다. 아팠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힘들다고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댔습니다. 당신은 그걸 받쳐주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몇십 년입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했던 삶은 거의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견뎌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도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혹은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당신이 계속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불평 없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삶을 정말로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 억울하고 외롭고 고립되었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지켜낸 사람.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조차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느꼈을 감정은 같습니다. 상황은 달라도 그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건 누군가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버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토로할 곳이 없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아무도 없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깊은 허탈함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편지를 주고받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어버렸고 그 역시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포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스스로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해서? 아닙니다. 그도 약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아이들 생각에 눈물 흘리고 억울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 돌아갈 수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의 뒤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무너진다면 그들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것만큼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은 작은 집 한 칸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찬바람이 들어오는 벽. 겨울에는 얼어붙고 여름에는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사람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도 그랬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후회하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조차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그 글쓰기는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배우고 익힌 것들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이 배운 것들까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이 글을 읽을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글에서 무언가를 배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썼습니다.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서 붓을 잡을 수 없을 때도 썼습니다. 병이 나서 몸을 일으킬 수 없을 때도 누워서라도 글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그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그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 있었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소식이 오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내가 병들었다는 소식,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편지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 무력함이 그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어느 날 그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쯤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는 답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답장에는 곧 돌아가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그도 알았으니까요. 대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라. 아버지도 여기서 견디고 있다. 그는 아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그 작은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그 역시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글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농사에 관한 글, 정치에 관한 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글. 그는 수백 권의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지도 모르는 글들을 그는 쉬지 않고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이 글을 읽을 것이라는 희망. 지금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그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18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18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젊은이가 중년이 되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났을 때의 그 집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부재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냈지만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지만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그 세월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쁨보다는 아마도 슬픔이 더 컸을 겁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신이 함께였다면 조금은 덜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슬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너지는 것은 쉽지만 버티는 것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가 돌아온 후에도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18년 동안 쓴 글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때 어떤 일로 쫓겨났다가 돌아온 사람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그의 글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멀리 내다봤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가 고립되었던 그 18년의 시간이 사실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무너지지 않고 버텼던 그 시간들이 결국 의미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의 이름은 정약용입니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조선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는 것, 가족과 떨어지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은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참는 것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힘이다. 그는 자신이 참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약해서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외로웠고, 우리처럼 힘들었고, 우리처럼 무너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버텼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는 혼자서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그는 정말로 버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무게를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견뎌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키며 살아왔는지, 그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당신은 혼자서 버텨왔습니다. 정약용처럼 당신도 버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뒤에도 누군가가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오늘까지 왔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한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을 견디는 힘은 점점 강해진다. 그는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견디는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그 강함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정약용의 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는 폭풍 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폭풍이 없었다면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편안한 날씨만 있었다면 나무는 얕은 뿌리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폭풍이 왔기 때문에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렇게까지 깊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렇게까지 단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모든 폭풍을 견뎌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배의 시간이 나를 망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었다. 그는 그 18년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많은 글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고통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힘들기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아, 그 시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 여기서 버티는 것이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 있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혼자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견뎠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한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이 얼마나 견뎌왔는지,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정입니다. 정약용은 죽기 전 아들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남긴 글보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기억하라. 그는 자신이 쓴 수백 권의 책보다 자신이 살아온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던 것,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했던 것,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 그것이 그가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억울해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것, 외로워도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뎠소?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요. 18년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소. 그는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하루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18년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을 생각하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내가 견딜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이었으니까요. 세상이 그를 어디에 밀어넣어도 그는 거기서 자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도 그는 자기 자신만큼은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당신도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정약용은 결국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던 자리에 돌아가지 못했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혼자라고 느낀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답은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힘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힘은 누군가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당신은 그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화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았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안한 방식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위대한 학자였다는 거? 그가 많은 책을 썼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그는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위대함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루어낸 것들, 당신이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것, 외로워도 스스로를 지켰던 것, 그것이 당신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나를 부수려 했지만 나는 고통을 발판 삼아 일어섰다.
고통은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고통이 그를 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당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발판 삼아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정약용의 삶이 당신의 삶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까? 그의 고통이 당신의 고통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처럼 억울하고 외로웠던 사람이 먼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당신도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걷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견뎌낸 고통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삼켜야 했던 눈물을 압니다. 당신이 혼자 버텨야 했던 밤들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도 당신은 버텼습니다.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았어도 당신은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도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입니다. 무너지지 않았던 당신, 포기하지 않았던 당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켰던 당신,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기 삶을 긍정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가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가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말아야 했던 사람. 그것이 정약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당신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걸어갈 길에 조용한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